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외 많은 연수생들이 찾고 있는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남해안 전어가 금어기를 끝내고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전어는 육질과 뼈가 부드러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지자체들이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번식기에 들어간 말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건립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 국내외 연수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생들이 많아질수록 적자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일하는 김덕경 씨는 오전 7시 출근 직후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식당과 주방 청소부터 재료 손질, 배식까지 카페 운영도 하고 자판기 관리까지 맡습니다. 식음료 업무를 마치면 객실로 이동해 비품 점검과 세탁까지 도맡아 해야 합니다. 제가 1인 한 3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가 다 관리해야 되고 기념품점도 제가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센터 운영에 직원 24명이 필요한데 8명뿐입니다. 건립 당시 5,000원대 최저임금에 맞춰 운영비를 책정하다 보니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고도 매년 1억 원 이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2015년 창원시정연구원이 책정한 학생 교육비는 1,500원인데 실제 걷어들이는 교육비는 3,600원에 불과합니다.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는 개관 첫 해 11,000명, 올해는 최대 2만 명이 다녀갈 걸로 전망됩니다. 센터 측의 고민은 학생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유일 국가지정 수탁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금과 각 지자체의 지원금들이 합해져서 안전센터에 가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도 이순신 정신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과 안전교육은 교육당국과 지자체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적자만이라도 해결할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전어는 보통 가을이 제철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름에 잡히는 햇전어는 육질과 뼈가 부드러워서 가을 전어와 또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전어가 금어기를 끝내고 출하되기 시작했고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새벽 바다에서 건져올린 은빛 전어를 수족관에 담습니다. 금어기가 풀리자 말자 경남 삼천포 앞바다에서 잡은 햇전어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벌써 살이 통통이 올랐습니다. 전어는 가을이 제철이라는 말은 옛말. 여름 햇전어는 육질과 뼈가 부드러워 여름철 최고 횟감으로 꼽힙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라면 전어구이도 단연 일품입니다. 뼈도 연하고 살도 연하고 구이도 맛있고 이렇게 무침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으러오세요. 전어 주산지인 경남 사천에서는 무료 시식회 등으로 꾸며진 전어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어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맨손 전어 잡기 등 체험 행사도 풍성합니다. 가을 전어는 깨가 3마리다 그런데 지금 여름 전어는 깨가 3마리 아니라 한 5마리 정도는 고소할 정도로 더 고소합니다. 뼈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여름 햇전어입니다. 머리 하나에 깨가 3마리라는 전어. 남해안은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여름 햇전어의 풍미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뜨거운 햇빛과 함께 무덥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표된 곳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 더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창원의 경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았다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4도, 김해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도 높고 햇볕도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의 벤처붐이라 불릴 만큼 요즘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투자금 등 인프라는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경남의 젊은 창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수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유튜브 자막 번역 서비스 플랫폼 베타 서비스 운영 중인 유명 예술가 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플랫폼 예술 작품 판매 중개를 하고 있고요.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각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뿌리는 그런 의도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액 2조 3,803억 원 가운데 76%가 수도권에 배정됐고 경남은 0.6%, 159억 원에 그쳤습니다. 스타트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이랑 네트워킹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나 고객도 대부분 서울에 살아서 영업하기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출판사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저는 발로 뛰어다녔었는데 나중에 여기 센터에 들어오고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를 얻음에 따라서 좀 더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같은 기수의 대표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사업 진행 속도가 같다 보니까 네트워킹 할 때도 도움되는 정보 교류가 많고요. 제가 작년에 세계 일주를 했었는데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도 한류가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 유튜브 스타들은 아직 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해서 언어 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무명 예술가들에게 수익 창출의 경로를 제가 제공하고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저는 이게 지역 간의 교육 정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고 지역에서 이런 시너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퍼뜨리는 게 제 임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많이 청년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이 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서울 경기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업의 여러 활동들, 지원 사업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19 합천 고향여름 캠프 입소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 진로체험 캠프 미래주역 꿈찾기 출정식이 오늘 오전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소외계층 돼지고기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제30회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가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함안군 5870 부대 5대대에서 열립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긴밀하게 교류해온 부산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교류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부산시에 이어 기초단체들도 속속 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자. 일본 제품 불매한다. 물을 채운 수조에 일본 식품들을 버립니다. 유니클로 옷과 렉서스 자동차, 우길기도 과감히 수장시킵니다.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고, 안 타고, 안 입는 오노운동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뿔난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제품 불매, 범시민운동을 결의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본 제품 불매 확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지금이라도 아베 정부는 잘못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 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형태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일본과 친선 교류를 지속해온 지자체들도 줄줄이 교류 중단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34개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군은 30년간 자매 결연 도시로 지내온 쓰시마시의 대표 축제에 올해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정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번에 이자라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우의 입장을 스시마시에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일본의 복지 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하고 국제 우호 협력 도시 사세보시 방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도 학생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일 저항 운동 물결이 거세지면서 수십 년 쌓은 한일 교류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장마가 주춤해지면서 무더위가 고개를 들자 번식기에 들어간 말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생활 공간에까지 벌집이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인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산책로 숲을 위로 말벌떼가 어지럽게 맴돕니다.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소방대원이 접근해 수풀을 헤치고 말벌집을 제거합니다. 벌이 한 10대마리가 계속 떠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하러 왔다가 이제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쏘이니까 또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신고를 했죠. 뒤이어 출동한 인근 아파트 4층 베란다 창문 밖에도 새까만 말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말벌은 산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이 되면서 주택가와 야외공원 등 생활공간 주변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서에서 접수한 벌집 제거 신고는 말벌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7월과 9월 사이에 12만여 건에 달합니다. 벌집 제거를 위한 출동이 여름철 전체 구조 출동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벌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며 사람들의 생활 반경과 겹쳐져 벌쏘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벌침을 이제 손가락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흔히 보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긁어주는 방식으로. 119는 야외 활동 시 냄새에 예민한 말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향이 강한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고나영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과 오후
창원시 마산하포구 안녕마을과 수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개조개 16kg과 키조개 15kg 등 시가 30만 원어치의 조개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밀양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물과 접촉하면 폭발이 가능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 금속 물질이 많아 모래뚝과 방어선을 구축하며 자연 진화를 시켜 화재 나흘 만에 완전 진화시켰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주차장에 대한 차량과 보행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는 지하 2층 아파트 2개 동 사이 천장에 설치한 마감재가 3차례에 걸쳐 추락해 주차 차량 10여 대가 파손돼 해당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수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창원 SM타운과 창원 봉암유원진의 힐스카이 컨벤션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창원 SM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있어 안상수 전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주임 검사가 바뀌는 등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봉암유원진의 예식장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산지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6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남도가 폭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체육관 등 대규모 무더위 쉼터를 활용한 맞춤형 쿨링센터를 지난해보다 220개 늘린 5,700여 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 등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438명이며 가축과 어류 469만여 마리가 폭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명칭 변경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연구원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연구원은 앞으로 산하역사문화센터 사업을 역사문화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 연구, 보존 관리로 범위를 넓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남 대학생과 청소년 결의 하나는 어제 창원 정우상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에 항의하는 강제동원 역사해결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 조치에 반발해 한국에 대해 경제 도발을 벌이고 있는 아베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역사적 진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 철회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염원하는 청소년 자전거 국토 순례단이 어제 창원 성산아트홀 중앙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국토 순례는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전국 20개 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생 15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의령에서 전북 무주, 충북 진천, 경기도 동두천 등 모두 591.3km를 달려 다음 달 3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